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챗GPT 처음 쓸 때는 이런 거 썼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주 높은 위험의 영역도 얘가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면 안 되는. 뭐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종합 선물 세트지만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위험한 주제로 대화를 하면 답변을 거부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탈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자칫하면 전부 다 모든 기반이 불법이 되겠네. 구글의 모토가 사악해지지 말자. 인공지능으로 보는 세계 경제 매보세. 오늘도 인공지능계의 세종대왕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챗GPT가 이제 오픈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뭐 60년이 지난 것처럼 엄청난 많은 일도 있었죠. 네. 네. 중요한 뉴스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국가 단위로 챗GPT를 걷어냈던 사례가 있는데 원래 이전에는 미국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이 챗GPT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이란. 네. 그런데 4월 1일자로 갑자기 이탈리아가 챗GPT를 다 걷어냈습니다. 네, 걷어낸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되는 부분이 이용자 연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내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3주의 유예를 줬는데 결국은 이제 4월 26일 날 오픈 AI가 이탈리아 요구를 다 수용을 해서 일부 시스템을 고쳐서 다시 오픈을 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챗GPT의 독주를 맡고 있는 게 바드인데 이 구글의 바드가 2월 초에 한번 오픈했다가 엄청난 주식 폭락을 이제 맞이했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네, 그 뒤에 이제 그 바닥에 있는 AI 모델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람다2였는데 이제 팜2라는 거로 바꿨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권만 오픈을 하다가 이제 5월 10일 날 그 구글 연례 이제 개발자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이제 시스템으로 오픈했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그 발표할 때 이 한국어하고 일본어 두 개 이렇게 화면에 딱 내세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타겟으로 공략하겠다, 이런 의도를 이제 보였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GPT의 단점으로 지금까지 많이 꼽히는 게 최신 정보 검색인데, 그렇죠. 이제 이런 최신 정보 검색할 수 있는 웹 검색 버전을 이제 오픈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이폰 휴대폰에서 돌아가는 앱도 이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문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하면 말을 인식합니다. 대신에 이제 대답은 아직은 말로 하지 않고 텍스트로 하긴 하지만 그 정도의 아이폰용 앱도 만들었고 안드로이드폰용도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가 하여튼 챗GPT 관련해서 좀 나름 존재감을 보여줬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 연령 확인 시스템 뭐 여기에 이제 금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챗GPT 관련해 가지고 그냥 최신 기술이고 뭐 우리가 습득해야 될 그런 과정이고 또 뭐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했지 뭐 이용자 연령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안 했는데 큰 문제가 되겠네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챗GPT 열풍이 지난 6개월간 불다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챗GPT에 뒤지지 않으려고 서로 이렇게 쓰는 경쟁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뭐 동영상 10개 중에서 9개는 반드시 이 챗GPT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쪽이 많이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 어른들의 열풍이 결국은 초중고 교육계로도 같이 갔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챗GPT를 써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초중고학생들이 사용을 해서 숙제 같은데 이제 보통 표절, 카피 페이스트 이렇게 해서 내는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많이 붙여왔는데, 사실은 이 교육이나 연구 서비스에 있어서 어떤 사용자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 부분들은 원래 그 약관에서 상당히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정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다 무시하거나 모르거나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주 뜨겁게 모든 전 연령이 챗GPT를 잘 써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뭐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바로 이제 학원이 생기는데 이용자 연령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학원도 불법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용자 연령 제한 관련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챗GPT 처음에 이제 사용자 계정을 틀 때 이용 약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용 약관에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세 이하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8세 이하, 그러니까 13세 이하는 보통 초등학생이고 18세면 보통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미성년자죠. 네. 그래서 18세 이하는 부모나 이제 보호자의 승인을, 사전 승인을 얻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챗GPT의 이용 실태 이런 것들을 조사하시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예, 뭐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교대에 계시는 교수님인데 그 조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고, 또 초중고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 학생들한테 챗GPT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나도 지금 연구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바깥에 공식적으로 논문이라든지 어떤 자료로 나가게 되면 원래 쓰지 말아야 되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 돼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초중고 중에서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부모님의 사전 승인을 얻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저희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불법 녹취 같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글 바드는 이제 연령 제한 관련해서 어떤가요? 네, 바드는 오히려 더 심합니다. 아, 그래서 바드는 뭐 그러니까 구글의 바드는 원래부터 좀 엄격하기로 좀 소문이 나 있었고요. 그래서 18세 이하는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을 얻어도 못 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성인들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령 제한이 굉장히 엄격한데 챗GPT 처음 쓸 때는 이런 거 연령 제한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썼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이게 문제죠. 이탈리아의 그 데이터 보호청이 다 걷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약관에는 13세, 18세 조건을 걸어놓고 가입할 때 왜 그 체크를 안 하느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13세, 18세에 걸리는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도 다 가입해서 쓰고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거 다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못 쓰게 만들겠다. 뭐 이랬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6일자로 다시 챗GPT가 이제 리오픈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뭐 미성년자 못 쓰게 하는데 이제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뭐 챗GPT 바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등장할 그 챗봇형 인공지능 모두 이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데 뭐 어떤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미성년자한테 부적절한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을 아마 이전에 저희가 파보세 할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분류할 때 한 분야만 잘하는 인공지능이 있고요. 이게 좁은 인공지능. 그다음에 사람처럼 모든 분야를 잘하는 게 이제 범용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아예 뛰어난 게 슈퍼 인공지능인데 지금까지의 어떤 인공지능들 보면 이게 다 좁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IBM 왓슨이 제퍼디 퀴즈쇼를 이겼다. 뭐 퀴즈 분야의 인공지능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세돌 구단하고 뭐 어떤 알파고하고 바둑 대결 역시 바둑 분야 인공지능인데, 그래서 유럽 법이나 우리나라 법이 현재 지금 준비 중인데 어떤 분야는 인공지능을 쓰면 안 되고 왜냐면 위험하니까 뭐 예를 들어 무기를 만들거나 사람을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위험해서 아예 인공지능을 적용시키지 말거나 적용시키더라도 얘는 굉장히 높은 위험도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챗GPT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들도 주장을 하지만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범용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변호사 시험도 합격한다고 그러고 의사 시험도 합격하고 뭐 SAT도 성적이 좋고 여러 가지 하나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구상에서 이 세계에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학습했다고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적용하지 말아야 되는 영역, 그다음에 아주 높은 위험의 영역도 얘가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연령 제한 없이 그냥 다 오픈한다고 그럴 때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돼서 결국은 뭐 전반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한 내지는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하고 있으니까 형식적으로는 이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연령 제한을 두는 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종합 선물 세트지만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휘황찬란하니까 이거 정말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챗GPT하고 대화할 때 이제 저는 사실은 뭐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 위험한 주제로 대화를 하면 이제 답변을 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범죄 이러면 이건 범죄라서 대답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좀 위험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챗GPT 바닥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해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GPT라는 건데 원래 3.0에서 출발합니다. 3.0은 이제 오리지널이죠. 걔를
사람들한테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게 있습니다. 그게 3.5 버전이고요. 보통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지시학습을 통해서 많이 훈련을 시켰는데 그 3.5 그 다음에 조금 더 강화시킨 게 4.0인데 일반 사람들이 챗GPT로 접할 수 있는 거는 원래 3.0이 아니라 3.5나 4.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많이 감췄던 거죠. 하지만 이게 3.5나 4.0에서 오리지널 3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흔히 말해서 탈옥이라고 하는데 탈옥에 의해서 자꾸 돌아가는 길들이 생기니까 꼭 탈옥뿐만이 아니라 어떤 형태가 돼서든지 오리지널 모델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제한된 모델이 있는데 제한된 모델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이용자들에 있어서 최소한 미성년자들은 접근을 금지시킨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카톡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이제 아수겁, 네, 아수겁,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챗GPT를 토대로 확장된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를 해주는 신규 인공지능 서비스를 보면 여기도 이제 이용자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도 이제 같은 문제를 갖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뭐 챗GPT를 기반으로 영어 학습을 해주는 새로운 서비스다 그러면 영어만 이제 질의응답 하도록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미성년 대상으로 서비스해도 좋을 텐데 이제 말씀하셨던 아수겁이라고 하는 S컵이라는 거는 그냥 챗GPT 전체를 이렇게 서비스해주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얘도 연령 제한을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해주면 역시 미성년자들이 접근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교육 현장에서 이제 사실은 초중고 선생님들이 사실은 뭐 교과 외에 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또 챗GPT까지 등장해가지고 얼마나 머리를 싸매셨을까 걱정이 되는데 뭐 이용자 연령 제한이 있으니까 좀 학교에서는 부담이 덜한 건가요? 어떤 게?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교사 대상 특강들을 많이 했고요. 또 국회에서 교육 관련된 챗GPT 특강을 했는데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성년자 대상들은 부모의 동의나 동의 없으면 못 쓰는 그런 상태가 돼 있다 보니까 원래 다 쓰는 대상으로 알고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논의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많은 통계를 내려고 했던 노력들이 야 이거 자칫하면 전부 다 모든 기반이 불법이 되겠네라는 생각이 돼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이렇게 덜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챗GPT가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업무에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가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공부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지만 이 어른들의 열정을 아이들한테 똑같이 적용을 시켜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초중고 학생들의 열풍을 어른들의 열풍 속에 끌어당기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부모님께 사전 동의를 받아서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용약관은 좀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용약관이라는 원칙하고 또 현실적인 열풍 사이에서 갭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이 야, 그 미성년자들을 못 쓰게 한다는 게 말이 돼? 우리가 못 쓰게 한다고 걔들은 다 뒤로 다 쓸 텐데 현실성 없는 이야기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제 그런 원칙과 현실 사이에 갭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원칙을 준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윤리의 좀 시작 지점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제 요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뭐 아무리 뭐 사용을 한다고 해도 몰래 사용하는 거하고 아니 열어놓는 건 뭐 하늘과 땅 차이니까. 전혀 다르죠.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인공지능의 대북격인 분이 이제 제프리 힌튼 네. 그 퇴사를 했어요. 네. 그 사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원래 인공지능 안에서 손에 꼽는 서너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 원래 한 10년 정도 구글에서 일을 했었고 구글의 핵심적인 기술 역할을 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분이 구글을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좀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AI가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이런 쪽으로만 일을 할 수 없어서 떠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일설에는 너무 과장됐다 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런 개발하셨던 분들도 AI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를 보니까 이거는 그냥 방치할 사건은 분명히 아니다. 네, 이게 잘못 방치되면 굉장히 큰 위험이 올 수 있겠다라는 데는 다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글의 모토가 사악해지지 말자 이런 모토이기 때문에 구글 안에서도 이전부터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의 문제가 있으면 직원들이 나서서 이제 위에 있는 이제 경영진이랑 싸운 적도 있고요. 구글 나름대로 그 안에
이제 그 윤리팀, 보통 Responsible AI 팀이라고 하는데 레이 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제프 힌튼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구글이 그런 걸 안 한다가 아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챗GPT나 바드나 이런 생성형 AI의 여러 가지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부분이 기대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고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구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보세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